단돈 30만원.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가벼운 술자리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 사는 옷 한 벌의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어느 차가운 골방에서 이 30만원은 한 사람의 목숨을 옥죄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 땅에서 고작 30만원 때문에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생을 등져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뉴스 프로파일러가 추적할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금융살인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약탈자들의 심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불법 사채업자들, 그들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문신을 휘감은 조폭들이 야구 배트를 들고 찾아오는 풍경인가요? 아닙니다. 현실의 약탈자들은 훨씬 더 비겁하고 치밀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손바닥 안, 즉 스마트폰 속에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30대 여성 A씨의 비극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아이의 기저귀 값이나 분유통을 채울 돈이 부족했던 그 절박한 틈을 사채업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민 미끼는 이른바 30-50 대출이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에 50만 원으로 갚으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에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3,46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상식은 사치일 뿐입니다. 당장에 30만 원이 없으면 내일 아이의 끼니가 끊기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볼 때 사채업자들이 노리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공포를 담보로 잡습니다. 대출을 해주기 전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SNS 계정 정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피해자의 목줄을 잴 디지털 인질이 됩니다. A씨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해 엄마가 사채꾼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선언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채업자들은 3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이토록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들의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영구적인 숙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고 그 돈으로 앞선 빚을 갚게 만드는 소위 돌려막기에 늪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A씨 역시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빚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그 50만 원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증식. 이것은 수학적 원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살인 공식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에게 하루에만 수백 통의 전화를 겁니다. 1분에 한 번꼴로 울리는 벨소리는 피해자에게 공포의 신호가 됩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인간이 극한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채업자들이 노리는 최종 단계, 즉 피해자의 자포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A씨는 죽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가 없으면 개입하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법의 바깥에 있는 괴물들에게 사냥당하고 있을 때 공권력은 무력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90%입니다. 하지만 사채 시장에서 이 법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만 소통하는 이들을 잡는 것은 지금의 수사 체계로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은행이 아닌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가?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장 오늘 10만 원이 급한 사람들에게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 앞에 독이 든 사과를 던져놓고 왜 그걸 먹었냐고 타박하는 꼴입니다.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은 구멍난 그물처럼 가장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프로파일링 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사업가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타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절박함을 돈으로 환산하고 피해자의 공포를 수익으로 창출합니다. 이들에게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못 갚는 피해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죽느냐 라고 말하는 그들의 냉혹함 뒤에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돈의 가치를 위에 두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물질주의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사채업자 몇 명을 구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사채를 통한 채권 추심이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는 강력한 사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액 대출에 대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30만 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금융복지가 시급합니다. 30만 원이 누군가에겐 껌값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온 우주와도 같은 무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지막까지 사채업자들의 협박 메시지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들 사이에는 어린 딸의 사진과 엄마가 미안해 라는 짧은 글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내일을 살아갈 최소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30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기게 만든 것은 과연 사채업자들 뿐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의 비명에 귀를 닫았던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일까요? 뉴스를 프로파일링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개요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통증을 함께 느끼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비극적인 프로파일링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사채 시장은 이제 단순한 불법 지대를 넘어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대한 도살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경제적 고통으로 홀로 앓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그 어떤 빛보다 소중하며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뉴스 프로파일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한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냉혹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2, 제3의 A씨를 막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차갑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더 안전한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뉴스의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나 불법 사채의 교묘한 수법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공감으로 뉴스를 다시 읽는 시간, 뉴스 프로파일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